예, 바람처럼 구독자 25명. 예, 이게 언젠간 늘어나겠죠. 예. 시위하기에는 참 추운 날씨이기도 하고, 오늘 이재명 그 검찰 출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가서 오늘 삼각지에는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적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행동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깃발에 이름 모를 3명이 찍혀 있습니다. 예,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모두 대법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대법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수호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즘 50억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재명의 유죄를 무죄로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찍혀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민경욱 전 의원 선거 관련한 대법관 주심입니다. 대법원 주심입니다. 그리고 조재현, 이동원 또한 부심으로 참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헌법에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라고 되어 있던 선거 관련 재판을 2년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 마지막 판결문에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원고들이 누가 부정선거를 일으켰고 그 부정선거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기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누가 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검찰에 넘겨야지. 원고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을 기각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의 재판을 거래한 권순일 대법관, 이 사람은 현재 50억 클럽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범죄자들과 재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방치하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가 멕시코 그런 남미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 판결문을 읽을 때 천대엽 주심은 뭐가 겁이 났는지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재현, 문재인의 친구, 이 인간이 실실 웃어대면서 마지막 판결문을 읽습니다. 대법관이 뭐가 무서워서 자기가 쓴 판결문을 읽지를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엉터리 판결문을 썼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단순히 기각이 됐다는 말만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이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단을 이끌고 6일 일정인가 하는 일정으로 방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북한에 방문을 하게 되면 기품조를 투입을 해서 성적인 공작을 건다는 것을. 그 이후로 우리나라 언론사에 민원연이라는 민노총 산하에 언론 노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히 좌편향이 되고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절대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때 우리나라 정부는 전체 광고 시장의 10%에 해당되는 예산을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이게 웬만한 대기업들이 몇 개가 합친 것만큼 언론사에 돈을 뿌리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언론들의 입을 막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막았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거는 국가 반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반드시 사형을 해야 합니다. 무기징역이나 그런 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재명에 관련해서는 여러 곳에서 떠들고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장 빡쳐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난방비와 전기세가 올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전에서 10번 인상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재앙이는 거기에 대해서 모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만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가스공사에서도 8번을 인상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번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가 민주당 대선 패배가 확정된 이후에 4.2%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2021년도 5월 달에 가스공사에서 4% 인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앙이가 3%를 깎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마 재앙이가 이제 재명이가 찌시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가스비 전기료 안 올라갔을 겁니다. 계속 한전 30조 적자 났는데 계속 한전에다가 적자 씌우면서 돈 계속 찍어내서 아마 우리는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같은 거 안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찌까지 대통령하고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베네수엘라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가스비와 난방비가 올라간다고 성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12월 달에 그만둔 가스공사 사장이 재앙이가 2019년도에 꽂아놓은 놈입니다. 이놈이 일본보다 70%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계속해서 사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민간 업체들은 일본이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가스를 사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스를 많이 구입하는 우리나라 가스공사는 일본보다 70% 비싸게 가스를 사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또한 반역행위입니다. 이 인간이 가스를 일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사온 덕분에 우리가 현재 가스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서민을 돌보지 않는 정책이라고 왜 전기료와 가스비를 인상을 하는지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앙이가 집권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한전은 전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이너스 30조입니다. 여러분, 1조라고 하면 이 돈이 너무 커서 일반인들이 잘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1조, 10조 하면 요즘은 하도 1억, 5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요즘 돈 단위가 커져서 뭐 어디 아파트 얼마 정도 하겠구나, 내 연봉 얼마 정도 곱하면 되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1조라고 하면 이 돈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이 30조 적자를 냅니다.
분기당 7에서 8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앙이가 집권하기 전까지 전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 칭송받던 한전이 재앙이가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30조 적자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건 국가 반역이고 사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로 나아가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같은 놈은 바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앙 사형. 분기면 3개월입니다. 3개월에 한전이 7, 8조의 적자를 낸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전이 어디에 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다가 계약을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에게 장사를 하는 기업이고, 이게 재앙이 집권하기 전까지 초우량 기업이라고 항상 전 세계적인 칭송을 받던 기업인데, 어떻게 재앙이가 집권을 끝내고 나니까 분기당 7, 8조의 적자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현재 전기료와 가스비가 올랐다고 정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얘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번 정부를 욕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죄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경제가 살아나고 방산 수출을 30조, 50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성 회장 이재용도 한 표 저같이 가진 거 없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은 저의 가장 소중한 권리를 짓밟는 조직이고, 그 어떤 악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개차반인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이나 지위에 의해서 약간의 차별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평등한 권리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를 비롯한 민주당 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의 일당은 우리의 이런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낙연, 문재인 이런 인간들을 당장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낙연이 보였던 그 알뜰 모를 듯한 표정, 해골찬이 보였던 눈 동그랗게 뜨고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는 그 표정, 이인영의 야 이게 정말로 되네 하는 그 표정, 이미 우리는 부정선거를 어떤 인간들이 기획하고 저질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의 정보조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다른 부정선거를 계획하지 못하도록 중앙선관위를 싸그리 압수수색을 하고 밖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부정선거 핵심 세력들 그리고 양산에 있는 문재양을 구속 수사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하고 엄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들은 전원 사형을 구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떠들고 그런 거는 너무 오래 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오고 외치다 지쳐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거리로 뛰어나오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 만약에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부정선거를 수사하자고 외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부정선거 관련된 수사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파 여러분들도 거리로 뛰어나오셔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칠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어디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꼭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날이 따뜻해지면 5시까지 할 겁니다. 날이 춥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각지 부정선거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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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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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폐지. 사전투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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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